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용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 조금은 아쉬웠던 하루였는데요. 간밤 미국에서는 민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상의 속도, 긴축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라는 희망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환호하는 모습 보였고요.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14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속에서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아직까지 불안불안한 그런 시장인데요. 자, 그래도 지금 시장이 느리지만 조금씩은 좀 올라와 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6월 시장 앞으로는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완만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의 방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시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의 방향성 한번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전략까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갈팡질팡하는 시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챙겨갈 수 있는 비법들을 또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오늘 모두 전수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 1시간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붉은 수익들 가득한 시간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장 시작 전에 매일매일 전략들 또한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이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QR코드, 현재 금요일 저녁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자방 전문가님이 너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현재 QR코드, 우리 생방송에 열려있는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고 거기 안에 계시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먼저 현물시장, 즉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지만요.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한 건 6월 시장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간다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하는 것인가가 아마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정말 어느 방송보다도 유일무이하게 섹터 전반적으로 살펴주시는 만큼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더욱더 철저하게 현명한 전략들 세워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상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 상황을 보면 오르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지금 좋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시장이 오르지 못하는 종목 혹은 하락하는 종목을 갖고 계시는 분께는 안 좋은 시장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좋은 시장입니다. 예, 저는 왜냐하면 제가 뭐 사고 있는지는 전 국민이 다 알고 계셔서, 왜냐하면 살 때 산다고 얘기해드리고 팔아먹을 때 팔고 있다 혹은 매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는 사실 제 포트를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에 관한 얘기들과 함께 더불어서 좀 말씀을 나누자면 6월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1월달부터 장이 계속 빠질 거라고, 심하게 빠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3월까지는 급락이다. 3월 말, 3월 중순 만기를 넘긴부터 반등을 좀 할 텐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으려면 화무 11홍, 그래서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가 벚꽃이 피죠. 우리가 봄에 피는 꽃 그러면 대부분 다 벚꽃을 이야기하죠. 개나리도 있고 철쭉도 있고 진달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꽃들이 쭉 개나리부터 피기 시작해서 진달래가 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벚꽃이 폈다가 지게 되면 거의 봄꽃이 끝이 나는데 그게 4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입니다. 제가 3월 중순에 여러분께 주식을 매집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3월 말까지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 상승이 계속 갈 거냐라고 우리 효미 아나운서 저한테 방송국에서 물어보실 때 제가 여러분 방송국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화무 11홍. 예, 꽃은 한 열 정도 불다가 집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3월 말 정도부터 시작해서 장이 올랐다가 4월 한 초순에서 중순 정도면 끝이 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실제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드렸던 그 시간대를 한번 보시면 제가 12월 중순에 팍스TV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남들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산타가 오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이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최저점에서 여러분께 비중을 좀 많이 실어서 잡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21,500원 밑에서 사는 것은 그냥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올라올 때 24,000원에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다 팔고 그 중간에 올라왔다 빠졌다는 과정들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12월 초에 여기서 팔으면서 제가 드렸던 얘기는 지금 올라가지만 산타 랠리가 있냐라고 물을 때 산타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선물을 좀 하기에는 몸살을 좀 앓을 것 같고 그렇다고 아예 없는 건 아닌 것 같고 살짝 선물 주러 왔다가 뭐 한 1박 2일, 2박 3일 코스 주고 그냥 갈 것 같다. 옛날처럼 이렇게 강한 선물을 줄 것 같진 않다라고 비유를 드렸습니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라올 때 어땠냐면 있는 크리스마스에 살짝 올라오면서 약하게 선물을 주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저는 이 시점에서 현금이 80%에서 90%를 채워놨다. 현금이 비중이. 왜냐하면 1월, 2월 달은 무조건 빠지는 장이고 저점이 바닥이 형성되는 건 3월 말에서 4월 초쯤일 것 같은데 한 2, 3개월은 꽤 힘들 것 같아서 초보자는 주식하지 말고 그냥 인버스라고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걸 보세요라고 이야기드려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우성을 볼 때 제가 확실히 나가서 약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식 물린 사람한테 거봐 팔래니까 왜 물린 거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약 올리는 것 같아서 멱살 잡힐 것 같다고 제가 되게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어떤 얘기냐면 인버스를 체결하면서 청산했던 가격이 여기입니다. 인버스를 여기서 우리가 매집해가지고 요만큼 빠지는 걸 다 판 뒤부터는 이제 장이 하락을 하긴 하겠지만 급격한 하락을 할 것 같진 않다. 들었다 뺐다는 변동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제가 시장 얘기를 왜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그 뒤부터는 어떤 얘기했냐면 화무 11홍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3월 중순 정도, 3월 여기 만기 주간이거든요. 둘째 주입니다. 이때쯤 대략 저점이 나오고 나면 반등을 할 텐데 화무 11홍 4월 초 정도면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때 우리가 매집했던 종목들을 4월 초주에 모조리 차익 실현하고 현금 100% 거의 90% 그러니까 저희가 장기로 중장기로 가져가는 몇 년 가져가지 않은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80% 이상을 현금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거의 안 샀죠. 거의 안 사고 있다가 제가 드렸던 말씀은 한 5월 말이냐 6월 말이냐 둘 중 한 자리가 단기 바닥을 형성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 자 흐름 한번 보십시오. 코덱스 레버리지가 계속해서 우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패턴이 안 좋은 것은 앞전 저점들을 어떻게 된다? 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전 저점이 깨진 상태에서는 밑에서 받는 매수는 사실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단타 개념으로 잡아서 털고를 좀 했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가 여기 저점 찍었던 가격이 18,400원에서 18,500원 정도 되거든요.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다음 주에 깨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6월 초주, 그러니까 둘째 주겠죠. 이번 연휴가 끝난 이후에 6월 만기주 두 번째 주부터 시장은 타고 올라갈 텐데 그때 상승 목표가는 25,500원에서 21,500원 사이 여기까지가 맥스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월물에서 만약에 상승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정도가 최대치일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 일목균형의 구름 상단선에서 장이 밀린다고 한다면 얘는 무조건 18,400원, 18,500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가 망가진다면 시장은 깨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장은 어떤 장이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다면 주봉을 보실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내면서 바닥을 라운드하면서 돌리려는 흐름은 보이지만 이게 이렇게 급등을 올라가기에는 전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다시 말해 시장은 이렇게 올랐다 빠졌다 또 빠지기도 했다 오르기도 했다 이 난리를 지키는 과정들을 시간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름 안에 만약에 장이 반등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 차익 실현해버리고 가을 이후에 하락을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재 지금 제가 보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장이 만약에 그대로 더 빠진다면 저는 빠지면 빠질수록 좋다. 사고 싶은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1번 시나리오는 반등이에요. 반등이 먼저 나온다고 한다면 전량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왕창 확보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하방을 공략하는 분들은 인버스를 잡아서 주가 빠지는 것을 대비하셔야 될 것이고 소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한동안 시장에서 떠나 계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톡방에 들어와 계셔서 가끔 단타 치는 것들 샀다 팔았다 하는 거나 좀 하시면서 때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 7월 사이 정도가 아마 단기 최바닥이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집행하는 건 제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적은 지분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면서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라보는 중이고요. 아마 제가 물량을 왕창 잡는 건 빠르면 올 연말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봄에서 여름 사이, 내년 요맘때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국 나가서 여러분께 그랬잖아요. 만약에 지금 2030 세대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지금 앞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본업에 충실하시고 주식을 하고 싶거나 선물 옵션을 하고 싶다면 6개월, 1년 동안 배워라. 아셨죠? 공부하셔라 이야기 드렸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이 아닌 은퇴하신 한 50대 중후반쯤 되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신, 그렇게 버신 돈들 함부로 날리면 그거 얼마나 노년에 쓸쓸합니까? 지금 주식하실 때 아닙니다. 초보자들은. 그래서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섹터들을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급 받아서 지금 내가 만약에 목돈을 뭐 한 5천만 원, 1억쯤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 1, 2억쯤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아직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섹터를 그냥,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뭐 적금으로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사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내년 상반기, 내년 요맘때쯤 바닥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모아놓으셨던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 방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매집하는 관점에서는 내 월급 가지고 매달 조금 매집을 하시는 관점에서 내가 이 종목을 내가 오래 투자할 거니까 투자자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을 만한 섹터가 몇 개 있어요. 그것들이 제가 좀 장이 떨어지면 그걸 사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 섹터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같이 공유하실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에 단타하겠다고 들면 정말 선수 아닌 이상은 지금은 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6월에 오를 거냐 내릴 거냐라는 것은 뭐 제가 점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복채 받고서 뭐 자 위로 가 아래로 가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뭐 찍기 이런 거 의미 없는 것 같고요. 대응의 관점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장이 만약에 다음 주에 만기주에 올라가는 방향으로 틀을 잡는다고 한다면 단기 상승이 한 요쯤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이 빠진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가격대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얘는 상승이 살아있다. 이게 깨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하방 공략해서 인버스 공략할 생각이거든요. 기준점은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얘기 이 정도 할게요. 우리 현미 아나운서께서 좀 상당히 설명을 해달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 관점에서 바라보실 때는 인버스가 슬슬 이제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사야 될 시기예요. 그 얘기는 지수가 올라가도 세게 못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는 한 2,300~400원대 정도 오게 되면은 또 한 번 공략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가 좀 먼저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시세를 챙기고 다시 떨어지는 걸 공략해서 2,300~400원대에선 인버스를 또 한 번 공략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제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큰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섹터를 쭉 한번 훑어가면서 지금 제가 좀 집중해서 설명하고 싶은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종목들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얘는 지금 미국의 페이스북, 구글, 애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센 기술주들이 여기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주들이 몰려있는 ETF입니다. 근데 예를 보시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졌을 그 저점이 얼마냐면 얘가 10,000원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 한번 전체 그림을 보세요. 얘 지금 월봉입니다. ETF 지금 종목 코드는 314250입니다. 314250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020년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 1월 달, 11월 달이죠.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31,900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의 약 300% 정도 시세가 났거든요. 300%. 자, 제가 여러분께
수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는 종목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을 잘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시세가 보통 2배 내지 3배 정도 이렇게 큰 종목들이 대형 종목이 나게 되면 통상 되돌림이 들어오는데 그 되돌림에서 얘가 살아있는 놈이면 얼마 정도까지밖에 눌림이 안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을 되새겨보세요. 올라간 폭의 절반입니다. 다시 말해 10,000원에서 30,000원 올라갔으면 얘가 한 2만 대략 한 22,000원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22,000원에 나누기 2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한 11,0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꼭지에서 11,000원을 한번 빼보세요. 그럼 얼마 정도가 되냐면 얘는 한 21,000원 가량 정도가 얘가 하프라인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것의 절반의 되돌림이니까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정도 가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팡플러스는 미국이 만약에 살아있는 놈이라면 2만 원대를 깨지 않으려는 애력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 지난달에 보시면 2만 원 한번 깼죠.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장이 아직 하락폭이 남아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 얘가 정말 센 놈이었다면 2만 원 깨지 않고 양봉일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장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팡플러스 오늘 장만 보셔도 3.9% 상승했거든요. 저희가 바닥 잡은 자리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얘가 월봉으로 따질 때 이번 6월에 만약 양봉이 이만큼 서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얘를 한 2만 4,5천 원 정도가 맥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 20%에서 30%가량 수익이 나겠죠? 바닥에서부터. 그 정도 생각하는 중이고요. 자, 같은 종목을 얘를 지금 주봉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닥에서부터 고점에서부터 계속 가다가 한번 이렇게 반등하고 가다가 좀 떨어지고 반등을 시도해요. 저희가 지금 얘를 19,000원 밑에서는 맘 놓고 사라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바닥이니까. 그러면 얘가 올라올 수 있는 최대치를 생각해 봐야 24,000원에서 26,000원 정도를 넘기긴 힘들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라고 다 팔아먹고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장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연준에서 뭐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하고 있죠. 근데 뭐 0.25냐, 0.5냐, 0.75냐 뭐 얘기하면서 뭐 빅스텝을 갈 거냐 말 거냐 뭐 얘기하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아까 우리 현미 아나운서께서 장 출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중입니다. 그죠? 인플레이션이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여러분 하다못해 휘발유에 기름 넣으려고 해도 지금 기름값 리터당 2,000원 다 넘더라고요. 그죠? 불과 우리 1년 전만 해도 1,500원대, 1,600원대에서 기름을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얘가 불과 1년 6개월,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리터당 400원이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기름값만 해도 벌써 한 20-30% 오른 상태이고요. 하다못해 장을 보러 가도 마트 카트에다가 우리 장 하나 보려면 한 20만 원 아니면 장 보던 게 지금 30만 원, 35만 원 정도 들어요. 엄청나게 늘었죠. 왜냐면 저희 집은 제가 장을 보기 때문에 장보기 물가를 제가 압니다. 네. 그래서 하다못해 뭐 계란 하나를 살라 그래도 한 5-6천 원이면 사던 것이 9,000원, 10,000원 정도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연동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싸집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고 내 계좌만 안 오를 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팡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면 고점에서 저점이 좀 내려올 때 정상적이면 2만 원, 2만 천 여기서 바닥이 이렇게 형성되고 올라갔어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럼 얘가 여길 깼다가 올라오는 이놈은 얘는 연장전인 거예요. 오케이?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팡이 추세로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모아놨다가 반등 나오면 팔아먹고 또 기다려서 어딘가 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관점이어야지 얘가 추세 관점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물론 미국장이 망가지지 않는 한은 계속 길게 뭐 여러분이 몇 년을 바라보신다면 이걸로 손해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팡은 우리가 어디서 샀냐면 19,000원 밑에서는 한 1, 2주 정도 모아가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 제 단톡방에 안 오시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 카메라를 드십시오.
카메라를 두셔서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시게 되면은 QR코드가 뜨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누르고 링크 들어오십시오. 요즘에 사칭들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장자방 맞냐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냐고. 뭘 얘기했냐니까 그러니까 약간 사기를 했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여러분께 종목에 관한 말씀드리고 단돈 10,000원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제 아이디를 도용해가지고 사용하셔서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이래요. 그래서 혹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제 아이디를 도용하신 분이 계시면 빨리 자수하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찰에서 수사 중이에요. 예, 지금 모 경찰서에서 진흥수사팀에서 지금 경찰서 수사를 하고 있고 제가 관련 자료들을 모조리 다 캡처해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에 경찰에서 연락 갈 겁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악용하시고 광고하시는 분들 계시면 즉시 멈추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경찰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장이 올라가서 저는 지금 이제 이 팡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던 건 22,000원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얘는 단기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19,000원 밑에 산 거기 때문에 지금 21,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10% 정도 수익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시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까요? 제가 무슨 신도 아니고 어떻게 한 방에 저점을 한 방에 들어갑니까? 저는 보통 1, 2주 혹은 길면 2, 3주 정도에 걸쳐서 조정 올 때마다 요 가격 밑에서 분할로 사십시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 1, 2주 정도 사는 동안에 2, 3주 사는 동안에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거든요. 신경 안 써요, 별로. 왜냐하면 거기서 사서 평균 단가를 맞추게 되면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우량한 것들 모아서 10% 이상 벌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운이 좋으면 몇십 프로 수익 날 때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ETF나 대형주를 할 때 내가 이렇게 분할 매수해가지고 10% 이상 벌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제 원금의 10% 이상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주식을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중소형주는 운빨입니다. 속된 말로. 그런데 대형주는 실력입니다. 이해하실까요? 반박 못 하시죠? ETF나 대형주는 실력입니다. 얘는 대형주와 ETF를 가지고 손실을 보는 사람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웬만큼 차트를 볼 수 있게 되고 웬만큼 시장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형주와 ETF 갖고 손실을 본다? 그분은 시장을 떠나십시오. 실력 없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정말 웬만큼 시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대형주하고 이 ETF 상품들로 돈을 충분히 벌 수 있거든요. 한 달에 5%에서 10% 정도는 무난하게 벌 수 있고요. 장이 좋으면 물론 20, 30%씩 벌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한 달에 내가 5%에서 10%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 주식 계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딸린 식구가 2,0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하는 단톡방이요. 전체를 합치면은 2,000명이 넘어가요. 그래서 그 2,000명이 넘어가는 식구들이 계시는데 제가 물론 단돈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만 그분들께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좀 따뜻하고 뭉클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엊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제 무료 톡방에서 시비를 거신 적이 있어요. 네가 사라고 했던 종목들 뭐 물렸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올라오니까 슬그머니 얘기하고 목표가를 말 안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화딱지간에서 뭐라고 했는데 자 어느 종목인지 한번 볼까요? 네이버랑 카카오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였습니다. 제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자 보실게요. 자, 네이버를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7만원 밑에서 매집을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27만원 밑에서 얘는 바닥이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한 2, 3주 정도 걸려가지고 사시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누누이 반복을 말씀을 드렸고, 얘는 팍시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얘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목표가를 얼마 볼 거냐, 목표가 얼마라고 얘기해 주지 않느냐, 왜 책임지지 없고 책임감이 없느냐라고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바닥권에서 손해보지 않을 종목들을 제가 잡아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책임감이 아닐까요? 손해 안 끼치는 거? 그리고 얘가 수익이 얼마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걸 제가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9만 원에서 반절을 정리했어요. 예, 말씀을 제 단톡방에도 드렸고요. 그분도 지금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날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해놓고 그냥 확 나가버리셔서 제가 참 매너 없다라고 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렇게 하실 분들은 오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저도 이런 고급 정보를 드리는 게 아깝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우리 좀 매너가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네이버 열심히 떨어질 때 사지 말자 하다가 자 이제 27만 원대부터는 좀 매집해도 좋겠다라고 2, 3주 걸려서 사자라고 했더니 가다가 빠지면서 꽤 오랜 기간 한 3주가량 애를 먹였죠. 예, 근데 얘는 저는 저점권에서 매집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한 30만 원 정도를 보고 싶어요, 목표가를. 그래서 29, 30만 원 정도면은 일단 저는 밑에서부터 우리가 27만 원대부터 샀지 않습니까? 29만 원이면은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오니까 저는 보통 대형주는 8%에서 10% 정도 올라오면 반을 파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우리가 상승장일 것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요. 근데 지금 장이 어떤 장이라고요? 아까 코덱스 레버리지 얘기했잖아요. 하락중 반등이라고요. 오케이? 하락중 중간중간에 단타 치는 반등이기 때문에 하락중 반등은 우리는 한 8%에서 15% 정도면 만족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29만 원에서 반을 정리했고요. 나머지는 건드려서 28만 원을 만약에 터치하게 되면 그냥 수익 전환으로 본전권 이상에서 정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셨던 분들도 그렇게 정리합시다. 아시겠죠? 예, 욕은 하는 건 뭐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상관없는데 수익은 정리하고 관리하시면서 가셔야죠. 오케이? 네. 그래서 길게 볼 때는 당연히 네이버는 좋은 종목입니다. 길게 볼 때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얘가 지금 바닥이 어디였는가 생각해 보시면 10만 원대였던 종목이 46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4배 반 정도 450%가량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종목은 대략 반토막 정도에서는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형 종목의 경우에 그래요. 잡주들 말고 중소형주, 스몰캡들 빼고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얼마 정도 움직이냐면 한 36만 원가량 됩니다. 그럼 반으로 나눠버리면 18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18만 원. 그러면 46만 원에 18만 원 빼버리면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한 28, 9만 원쯤 되겠네요. 그죠? 28, 29만 원. 자, 보실까요? 얘가 저점을 깼죠. 그럼 얘가, 반토막 자리를 깨고 올라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완벽한 바닥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해하실까요? 예, 완벽한 바닥은 아니에요. 잠깐 반등 나왔다가 또 무너지고 반등 나왔다 무너지면서 바닥을 향해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얘를 내년 한 요쯤 여름에서 봄 요 사이를 얘기하냐면 이 정도가 됐을 때 저는 얘가 진바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1년쯤 앞으로 시간 남아 있으니까 사고 팔고의 관점으로 보신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제가 보는 시황이 여러분 전달이 좀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해되셔요?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근데 아깝잖아요. 반등 나오는 거. 이렇게 반등 잡아서 1차 청산하고 많이 올라와 봐야 한 34, 5만 원 정도 올라오면 맥스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데, 가다가 밀리면 본전 처리하고, 다시 한번 눌릴 때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하고 또 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이 하락장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카카오도 한번 같이 볼게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마찬가지인데 동일 시점에 같이 잡았거든요. 한 2, 3주 잡고 천천히 삽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82,500원 밑에서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82,500원에서 한 2주가량 매수의 기회를 주지요. 그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봤던 거는 91,000원에서 92,500원 여기 직전 고점 자리를 목표가로 잡고서 잡은 건데 시장이 윗골이 자는 걸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흐름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되밀리게 되면 얘는 손실 안 나게끔 약수익권에서 여러분 각자 익설 관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좋은 기회다 싶을 때 들어가서 시장이 좀 약하다 싶으면 일부 청산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제가 무료 톡방에서는 파는 타이밍까지 정교하게 실시간으로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그럴 만큼의 시간이 많이 없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매매하다 보면은 종목들을 일일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다 톡을 드리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팍스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메모해 놓으셨다가 대응 요령들은 다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게임 산업 쪽들 좀 살폈는데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를 NC소프트는 조금 이제 탄력이 둔화되는 것 같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실게요. 전부 다 차익 실현 하시고요. 펄어빗은 좀 더 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한번 눌렸다 갈 것 같아서 정리하고 밑에 내려오면 또 한번 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프리카 TV라고 하는 종목들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지금 한 12만 원대 초반 중반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입 단가들이 똑같이 제가 네이버 카카오 얘기할 때 이 종목도 같은 구간에 매집을 시켰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얘도 평균 단가가 10만 원대 초반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만 원대니까 한 10% 정도 지금 차익이 시세가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냥 끌고 가시되 저는 뭐 20% 정도는 만족할
생각한다. 12만 원, 12만 5천 원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 수익들 챙기시면 좋지 않을까? 밀리면은 그냥 약수익권에서 관리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건 사실 2차 전지예요. 자, 만약 이번에 장이 조정이 나올 때 1순위로 사고 싶은 게 뭐야? 라고 저에게 물어보면 2차 전지인데 제가 관심 종목을 오늘 2차 전지 관심 종목을 제가 운영하는 이 물회톡방에 전부 다 드렸어요. 예, 이런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 사세요라고 했는데 자, 1순위가 뭐였냐면 차이나 전기차예요. 자, 차이나 전기차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저희 무료톡방에 계시는 분들께 무슨 얘기했냐면 여기저기서 종목 물려가지고 들어오신 분들 많았어요. 그때 나 이거 어떻게 하면 못 구할 거야라고 하도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제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매매하다 물리신 거를 제가 여러분께 복구해 드려야 되고 막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럴 생각도 없지만 그래서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을 자꾸 듣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제가 마침 차이나 전기차가 바닥에 완전히 진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수요일, 지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강의했던 걸 들어보세요. 얘가 월봉부터 제가 어떻게 진바닥을 분석했는지에 대해서 내가 수요일 날 강의 때 2주 동안 연속해서 설명했거든요. 지난주 수요일과 지지난주 수요일 날 팍스TV 여러분 다시 보기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진바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000원대에서는 11,000원 안쪽에서는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50%까지 잡아도 좋다. 혹은 풀베팅 하실 분은 풀로 잡으셔도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강하게 드렸는데 여러분 무료톡방에는 제가 풀베팅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에서 50% 정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말뜻은 사실은 여기서 승부거라도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송 심의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용어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풀이지만 마음은 이빠이 물량 잡고 싶지만 그런 용어를 제가 방송 용어로는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에서 50%쯤 비중 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왕창 잡겠습니다라는 용어로 여러분이 저랑 하나의 이렇게 사인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가 올라와서 지금 얼마 왔냐면은 11,000원 잡았던 게 14,000원입니다. 30% 40%대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죠. 30% 수익 돌파했죠. 네, 그래서 저는 얘는 지금 원래 봤던 게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다음 주에 고점을 찍을 거냐 말 거냐 보면 알겠죠. 윗골이 다른 모습이 보이면 전량청산 사인을 드릴 생각이고요. 아직은 좀 들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여기 13,900원대에서 절반을 챙겼고요. 그래서 단타로 청산하실 분은 여기 다 팔아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거 시비 거는 분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릴게요. 단기 목표 청산하신 분은 13,900원, 14,000원 여기서 다 팔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 1차가 14,000원이 목표가였으니까. 그런데 얘는 분명히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하니 추세를 보시는 분은 밀릴 때 12,800원, 12,780원입니다. 정확히 여기 보시면 12,780원.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 버텨도 좋다, 눌림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보면 야, 다 팔으랬는데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꼭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저는 여기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 매주 출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2번씩 출연합니다. 지금 지난달부터 5월달부터 그렇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단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송을 일주일에 2번 하는데 그러면 얼마나 중장기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들을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눌림이 올 거다, 탄력이 둔화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데 얘가 마침 우리가 눌림목이라고 했던 가격을 철저하게 지키고 붕괴하지 않습니다. 보이시다시피. 그래서 그냥 버텼던 물량들이 14,000원 돌파해서 와 하면서 기분 좋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14,500원, 15,000원 정도에서 정리할 건지 탄력이 더 가서 쭉 치고 올라갈 건지는 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50%에서 70% 청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은 30에서 50% 정도 보유수량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가 저는 지금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얘가 대장이냐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전기차라고 하는 섹터는요. 여러분 이제는 전기차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가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차의 수요가 얼마나 있냐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요를 갖고 있는 당일 국가로서는 인도하고 중국입니다. 인구수를 무시하면 못하거든요. 그리고 환경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 앓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쪽은 내수의 전기차 시장이 형성이 된다면 글쎄요.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수입차 타겠죠. 좋은 차 타겠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중적인 중국 사람은
아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형성됐을 때 어마어마한 실수요가 형성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섹터는 앞으로 향후에 5년을 보고 10년을 볼 때는 굉장히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마다 사는 거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나는 5년 뒤에 10년 뒤를 보는 중장기 투자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면 얘를 사서 그냥 하나도 안 팔고 들고 가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내려올 때 사고 올라갈 때 분할 정산하고 내려올 때 사고 분할 정산하고 계속 트레이딩 하시면서 이 종목을 끌고 가십시오. 그러면 대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국 거는 뭐가 없냐? 자, 종목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간 많이 갔네요. 자, 삼성 SDI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쪽에서는 꽤 괜찮은 회사인데 차트 모양새는 이제 빠지는 모양새예요. 시세를 다 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차익 실현 다 끝냈거든요. SDI 다 팔아라라고 말씀드렸던 가격이 6이었어요. 61만 원, 62만 원 다 팔자 할 때 하나 이틀 청리 끝났는데 밀리네요. 그래서 저는 좀 떨어지길 바래요. 그래서 50만 원 초반 정도 내려오면 살 생각 하거든요. 요쯤에서 살려고 해요. 얘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떨어지면 좀 사보자라는 생각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좋다라고 제가 눈에 떠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37만 원대부터 받아가지고 바닥 올라올 때 팔아먹고 눌림 줄 때 40만 원 밑에서 다시 한번 모아가자. 한 1, 2주 모으자라고 했는데 40만 원 밑에 받았죠? 지금 이게 얼마 찍습니까? 44만 원이에요. 그럼 얘 40만 원에만 샀다고 계산해도 밑에서 산 거니까 여기 10%잖아요. 대형주 10% 땡큐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 70% 팔아먹고 단기 목표로 가시는 분은 다 파세요. 그리고 좀 길게 보시려고 욕심을 내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아까우니까 42만 8천 원에서는 차익 관리하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2차 전지는 눌리면 또 삽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떨어지면 또 살 생각인데 지금 제가 사고 싶은 가격은 요쯤입니다. 가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말씀드릴 거고요. 자, LG화학도 마찬가지요. 남들 LG화학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팍스비 올 때 제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상승하는 패턴은 저점을 높인다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47만 5천 원대, 48만 원대 이 아래에서는 사도 좋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께도 1, 2주 잡고 천천히 사세요. 50만 원 밑에서라고 팍스비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얼마 갔죠? 60만 원 찍었죠. 그래서 여기 58만 원, 59만 원, 60만 원에 다 팔았어요. 물론 전 더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단기 종목들로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사인 드릴 때는 단기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중장기를 하실 분들은 단톡방에 오셔서 물어보세요. 중장기는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주로 단기, 보통 1, 2주, 길어봐야 한두 달, 이 정도, 3개월 넘어가지 않는 섹터에서 보통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그래서 또 하나, 사막 콘덴서도 좋은 종목인데 좀 떨어지면 살려고요. 지금 패턴이 별로 살아나질 않아서 아직은 매수는 조금 고려하는 중이고요. 삼성전기입니다. 네,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 얘는 슬슬 바닥이 잡혀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매직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저는 팔고 나가시면 좋겠다. 좀 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남들 먹을 파이 주고 좀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세방전지도 슬슬 저점이긴 한데 얘 세력주라서요. 치고 올라갈 때 왕창 가서 여기서 방송국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대박 쳤던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제가 여러분 팍스TV 통해 32,000원 밑에서 매집 2, 3주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 갔습니까? 오늘 4만 원 넘어가네요. 그죠? 32,000원에만 사셨다고 해도 20%에서 25%대 정도 수익률을 갖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이 조금 아직 힘은 남아있는 것 같아서 4만 원 정도에는 저는 70%는 차익 실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 욕심은 안 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30% 물량만 가지고 가시되 38,000원 터치하게 되면은 38,000원 건들게 되면은 전량 익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력 종목들은 바닥이 잡히고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패턴 다 두세요. 제가 이거는 다음 수요일 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아시겠죠? 하나솔루션 같이 세력 종목들이 어떨 때 우리가 보통 잡고 들어가는지는 다음 주에는 제가 하나솔루션 가지고 수요일 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네, 그래서 종목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차익 실현하고 좀 기다려보는 관점이고요. 또한 이제 제가 건설주를 좀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덜 떨어졌어요. 반도체하고 얘들도 조금 가격대가 오면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락장이긴 하지만 하나솔루션이나 차이나 2차전지나 또 차이나 H레버리지 같은 제가 갖고 있는 주력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장이 하락을 하든 말든 수익 나니까 별 문제 없어요. 어렵지 않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하락장에서 수익 날 걸 못 찾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물리는 종목들, 이미 시세가 끝난 종목들, 힘이 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장은 여러분 방망이 짧게 잡고 10% 이상만 수익 나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고, 이렇게 운 좋게 하나솔루션처럼 20-30%씩 가면 어우 대박인 거죠. 오케이?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장을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실 때 마인드가 어떠셔야 되는지에 관한 얘기를 좀 드렸으면 해요. 그래서 주식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선물 옵션이라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얘는 주식처럼 상승할 때만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하락할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있다는 걸 간단하게 오늘 좀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여기까지 할까요? 네,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금요일 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을 통해서 매수 타이밍이 온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빨리 노란톡방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얼른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바로 뜨거든요. 그 링크 그냥 클릭만 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금요일 저녁에 열려있는 여기 QR코드를 통해서만 입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의 시세들을 수익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인데요. 바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하루에도 오르락 내리락 정말 변동성이 큰 그런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주식 시장의 종목들보다는 이 선물 옵션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에 모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 옵션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10분 만에 800만 원 그리고 1시간 만에 1000만 원을 챙기신 분들의 인증샷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께 그 비법들 하나하나 다 밝혀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한 비법을 전수받기 전에 이 선물 옵션의 가장 기본인 개념부터 저와 함께 잡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선물 옵션은요. 이 선물이라는 시장과 옵션이라는 시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이 매매 용어들이 일반 주식 시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가셔야 될 개념이 매수, 매도라는 개념인데요.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매수, 사다, 매도, 팔다라고 쓰이는데 선물 시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베팅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을 매수하고 청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시장에 내려가는 방향에 베팅을 할 때는 이 선물을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선물을 매도한다는 하방에 진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은 시장이 올라가면 콜 옵션이라는 곳에서 시세가 나게 되고요. 반대로 시장이 떨어지면 풋 옵션이라는 곳에서 시세가 더 나게 됩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기준가라고 여러분들 아마 보이실 것 같은데 PD님이 지금 마우스로 찍어주고 계시는데 이 기준가라는 부분을 장자방 전문가님이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러한 기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올라가면 매수에 진입하고 콜옵션에 들어가고요. 시장이 빠지면 매도에 진입하고 풋옵션에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상승과 하락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선물 옵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최근의 시장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낸 그런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자,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둘 다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선물 옵션 시장밖에 없어요. 옵션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 않고, 주식에서는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상승과 하락 두 개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5월 25일하고 26일 거를 좀 시간이 한 4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짧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장 출발하자마자 시장이 왕창 빠져요.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게 선물 차트예요. 제가 여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표시해 볼게요. 아침 시작과 동시에 시장이 빠지면서 이만큼 떨어지는데 이게 주식 차트라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시작과 동시에 죽는 거죠. 그리고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떨어지는 차트에서는 분명히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주식이에요. 그런데 선물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장이 떨어질 때 여기서 내가 장 오늘 하락하네라는 게 확인되면 매도라고 하락을 진입하는 걸 매도 진입이라고 하거든요. 이 매도 진입해가지고 이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다행히 시장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안 빠지는구나 그러면 떨어지는 폭만큼을 내가 선물 매도 진입해서 떨어지는 폭을 이익을 낸 다음에 다시 상방으로 돌아서서 매수해서 이만큼 올라가는 폭을 수익을 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해서 이만큼의 차익 실현하고 마지막에 떨어질 때 나는 다시 선물 매도를 해가지고 떨어지는 만큼 이만큼의 이득을 내게 되는 거죠. 자, 개념 이해되실까요? 다시 말해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선물 옵션은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가장 좋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버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자 여기 같은 날에 저희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게 되면 9시 9분이잖아요. 시간대 보십시오. 제가 필명은 지웠습니다. 보시면 320만 원, 5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여기 모이는 지금 연습생이에요. 이제 막 선물 옵션을 전혀 할 줄 모르시는 분이 이제 막 3, 4주 동안 개념 배우셔가지고 이제 한 달 배우고 나서 2개월, 3개월 차에는 모의로 실전 매매하시면 손해보고 사고 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 한 달, 옵션 한 달 이렇게 한 달씩은 연습 매매를 좀 하실 걸 권해요. 그래서 한 2개월 혹은 3개월 정도 여러분 훈련되신 상태에서 실전 매매를 하기를 원해서 모의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 이제 수강 마무리하고 이제 조금 훈련해 가시는 초보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실전들은 그냥 여기 있죠. 50만 원, 190만 원. 모이는 여기 초보자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시기는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풀베팅을 할 때 여기 보면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버신 분도 계세요. 오케이? 10시 07분이에요. 자, 강심장이다. 와 했는데 자, 여기가 왜 그랬냐면 제가 매매하는 이 선물 옵션은요. 시작과 동시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풀베팅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어요. 내가 물량을 사고 싶은 만큼 마음껏 지를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주식은 올라갈 때만 마음껏 질러 벌 수 있는데 얘는 떨어질 때 이만큼의 풀베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장이 빠질 때 콜옵션이 이만큼 망가지니까 콜옵션이 무너지는구나. 지킬 가격이 무너졌구나 확인되는 순간 이 풋옵션이라는 걸 사서 장이 빠질 때 이만큼의 이득을 내는데 얼마 이득을 냈냐면 아침에 1점이 12만 원에 사가지고 24만 원 2배가 났어요. 불과 여기까지 올라가는 30분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주식 우리가 따블 먹는 거 저 작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먹어봤거든요. 올해 들어서 따블 먹어본 게 없어요. 근데 옵션은요. 저게 우리가 한 달에 몇 번씩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어쩌면 주식보다 훨씬 더 기회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4월 26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수백만 원씩 수익을 내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이분은 지금 한 달 동안에
3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5천만 원의 이익금, 누적 수익금이 쌓였다 2천만 원을 버셨다는 거예요. 자, 장이 근데 여러분 5월달 어땠죠? 하락장이었어요. 근데도 이렇게 버셨다고. 근데 돈을 많이 쓰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전만 하셔요. 그리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고. 자, 주식을 보시면 마찬가지 아침에 선물의 기준가를 잡아서 올라갈 때 이만큼의 이득을 내는데 주식을 딱 시작과 동시에 내가 올라갈 종목 찾기 힘들잖아요. 선물은 방향만 알면 돼요. 콜옵션 마찬가지 저점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150%의 수익이 나는데 불과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이게 선물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주식만 하지 마시고 선물 옵션도 한번 관심 가지고 여러분이 보신다고 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선물 옵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선물 옵션 매매 전략들 챙겨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1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도 밤 9시 함께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